자, 설비 시스템 시뮬레이션 총론 수업에서 시뮬레이션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공학 이론 한번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온도인데요. 온도는 이제 차갑고 따뜻한 정도의 감각을 나타내는 척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온도의 단위는 이제 섭씨 온도, 도시 온도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화씨 온도를 많이 쓰죠. 화씨 온도를 쓰는데, 두 개의 변환식은 이렇습니다. 도시를 화씨로 바꾸는 것은 9분의 5에다가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도. 그 다음에 화씨 온도를 도시를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 이제 5분의 9 곱하기 도시 플러스 32도를 하면은 화씨 온도가 나옵니다. 이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정의는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정의하고, 물의 끓는 점을 이제 100도로 정의해서 이 사이를 이제 100등분한 겁니다. 100등분한 게 이제 도시입니다. 100등분한 것 중에 이제 한 등급은 이제 1도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씨 온도 같은 경우는 물의 어는 점을 32도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212도로 정의해서 이 사이를 180등분한 겁니다. 180등분. 그러면 32도가 어는 점이고 212도가 끓는 점이니까 이 두 개 빼면은 차이가 180개죠. 180등분한 게 이제 화씨 온도의 정의입니다. 보면 이제 K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 그래서 이제 절대 온도, 이제 도시의 어떤 절대 온도는 이제 절대 용도를 이제 0K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빙점을 273.15도, 15K.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373.15K로 정의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일 때 적용되는 절대 온도고요. 그 다음에 화씨일 때 적용하는 것은 이제 R 단위를 씁니다. 절대 용도는 0도라는 건 똑같고요. 물의 빙점, 어는 점을 491.67도, 물의 비등점을 671.67도로 정의한 겁니다. 180도 차이라는 건 똑같고요. 상관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난방도일이란 말은 실내의 평균 기온과 외기의 평균 기온과의 차를 1, 그러니까 일수에 이제 곱한 것을 우리 이제 난방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인, 그러니까 Ti는 이제 실내 온도, TO는 이제 외부 온도죠. 외부 온도 차이를 이제 1에다가 곱한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든 날짜를 다 더한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방의 어떤 추위의 정도와 연료 소비량을 추정 평가하는데 어떤 편리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열량과 비열이 있는데요. 1kcal는 이제 표준 대기압 하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kcal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그 다음에 현열은 온도 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비열은 상태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스팀이 됐다 할 때는 현열은 물이 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의 물까지 올라가는 열이고요. 비열은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스팀이 되는데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하죠. 상태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열은 여기 비열 잘못됐습니다. 오탄인데 잠열이죠. 잠열. 죄송합니다. 잠열. 그 다음에 이제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이제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비열의 단위는 kcal per kg 도시인데 뭐 K를 쓰기도 하고요. 이 비열의 단위는 바로 이제 1kcal의 정의에서 나오게 되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요식을 보면 됩니다.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입니다. 비열이
우린 C라고 하고요. C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질량은 mass의 M, 온도는 temperature의 T입니다. 타임의 T가 아니라 temperature의 T입니다. 그래서 Q는 MC 델타 T,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이죠. 그래서 이 비열 단위는 요 식에서 나왔다. Q는 킬로칼로리고요. M은 킬로그램, C는 요 단위, 델타 T는 도씨니까 좌우면이 차원이 동일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단위는 1와트는 1줄 퍼 세크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1줄만큼의 에너지를 1초 동안에 이제 쓰는 것을 우리 1와트로 정의하게 되죠. 얘는 뭐 잘 안 쓰는 단위고요. 1kW는 이 K라는 것은 접두어 10의 3승을 나타내는 접두어고 그렇기 때문에 1kW는 1000줄 퍼 세크가 됩니다. 이 1000줄 퍼 세크를 이제 킬로칼로리로 바꾸게 되면은 1kcal는 4.2kJ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환식 이용하게 되면은 860kcal per hour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학원 정도 다니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뭐 껌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이제 킬로칼로리를 다시 이제 힘에다가 이제 거리를 곱한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은 102kg, 여기 사실 F가 빠졌는데요. 킬로그램 포스가 빠졌는데 어쨌든 102kg 중 곱하기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력 같은 경우는 1마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는 PS를 쓰고요. 그 다음에 0.735kW입니다. 0.735kW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마력 같은 경우는 0.7457kW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 0.7345, 0.75 정도 된다. 1마력은 0.75kW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요 파운드 단위 뭐 잘 안 쓰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밀도, 비중량, 비체적이 있는데요. 밀도는 질량을 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이제 밀도죠. 그 다음에 이제 비중량은 중량을 체적으로 나눈 겁니다. 킬로그램 중 퍼 큐빅미터입니다. 얘는 질량 단위고요. 얘는 중량 단위, 힘의 단위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교재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체적은 그 밀도의 역수입니다. 체적을 질량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로우분의 1이죠. 그래서 단위는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있는데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떤 형태로 에너지 변환이 일어나도 이들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될 뿐 항상 같은 능력이 보존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Q는 AW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열량이 즉 일이죠.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고 일 단위는 보통 줄인데 변환 상수가 4.2가 곱해질 뿐 뭐 딴 거는 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Q는 AW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로 자연 이동하지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그 자체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은 고온에서부터 저온으로만 갈 뿐,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연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 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혈 100%인 기간은 없다.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하는 연구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연구기관은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제2종 연구기관은 열혈 100%인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kcal짜리
그 기름을 태워서 1000kcal짜리 만큼의 열량이 발생했을 때 그 열량을 전부 다 동력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제2종 연구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1000kcal만큼의 열을 투입했는데 2000kcal만큼의 일이 튀어나올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제1종 연구기관이죠.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이나 줄의 법칙을 따르는 기체를 말합니다. 자, 보일-샤를의 법칙을 정리하게 되면은 보일의 법칙은 일정 온도하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압력이 커지면 최적은 작아지게 되죠. 압력이 커지면은 압축이 되니까 최적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은 최적이 커지게 됩니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우리 식을 대학원생쯤 되면은 요 식을 P가 V분의 1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가 요로 샥 넘어가고 얘가 상수로 바뀌면서 이제 등호가 되는 것이 요 식이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일정 압력하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최적이 커지면 온도도 커지고 온도가 작아지면 최적도 작아지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기구 같은 원리죠. 그래서 T가 V와 이렇게 비례합니다. 그러면 V가 이걸로 분모로 샥 가주게 되고요. 등호로 바뀌게 되고 상수 C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T분의 PV가 일정하다라는 등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PV equal CT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PV equal MRT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이 C를 R로 샥 바꿔주고 양변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은 P 곱하기 라지 V는 MRT가 나옵니다. R은 기체 상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 법칙인데요. 연속 법칙은 요 파이프 요런 파이프 속을 유체가 이동하는데 요 점에서의 유체의 유속이나 요 점에서의 유체의 그 유량 죄송합니다. 유속이 아니라 유량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겠죠. 이제 질량 유량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하나 단서가 빠졌네요. 이 비압축이라는 이제 용어가 빠졌습니다. 이제 비압축 그러니까 로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요 단서가 빠졌네요. 그러면은 요 얘를 이제 로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최적 유량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최적 유량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최적 유량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을 Q는 단면 곱하기 그 단면을 통과하는 유속이죠. A 단면 V 유속. 그러니까 입구에서의 단면과 유속의 곱은 출구에서의 단면과 유속의 곱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 연속 법칙, 그리고 얘를 연속식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유체각 초반에서 나오는 거.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노이 정리인데요. 베르노이는 속도수두 플러스 압력수두 플러스 위치수두는 전수두이다 하는 식인데요. 사실 얘는 뭐 어렵다면 어렵고 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수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면은 뭡니까? 위치 에너지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하는 게 역학적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에너지 단위고요. 단위는 여러분들 주를 썼었죠. 그죠? 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체의 이동이니까 유체가 한 일, 그러니까 유체의 위치 에너지, 유체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유체의 압력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항만력이 더해지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사실 되는 거예요. 그 유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예를 들어서 유체가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 압력을 받죠. 압력을 받고 단면적은 A고 여기 거리만큼 L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P 곱하기 A는 힘이고요. 그렇죠? 힘이고 힘 곱하기 거리는 뭡니까? 거리는 에너지죠. 에너지. 일이죠. 아이고. 왜 이러냐. 아, 일이죠. 그러면은 요 식을 두 개 조합을 하면 뭡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는 유체 유동이 하는 에너지는 P, A, L이 됩니다. 얘는 뭡니까? 최적이죠. 최적. 최적. 그러면은 P 라지 V가 결국에는 유체 유동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항을 요다가 쭉 추가를 해주면은 아이고. 지금 방금 화면이 갑자기 다운이 됐는데 예, 아까 그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mg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p 그 다음에 압력 곱하기 최적은 항상 일정하다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질량 m은 밀도 곱하기 전체의 최적이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V가 다약분이 되면서 로 GH 플러스 2분의 1 로 V의 제곱 플러스 압력 P는 일정하다. 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를 이쪽으로 양변에 다 나눠주게 되면은 수두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치 수두가 되고요. 로지 H항이 위치 수두항이 되고 그 다음에 P가 압력 수두항이 되고요. 2분의 1 로 V 제곱이 속도 수두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수두라고 해서 동일 유선상에 있는 유체는 항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베르누이 법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르누이식이 뭐 외우기 힘들다 이러면은 그 뭐 아까 했던 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술술술 유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두가 있는데요. 이건 유체역학, 복잡한 유체역학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식 하나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뉴턴의 점성 법칙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그 식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마찰 수두 미터의 차원을 가지는 이 마찰 수두의 항은 F는 이 파이프 표면의 손실 계수 곱하기 D 파이프의 이제 관의 지름이죠. 그 다음 L 관의 길이, 그 다음 EG 중력과 속도, V는 이제 유속이죠. 유속의 제곱,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EG분의 V 제곱의 항과 이제 같아집니다. 이때는 이제 마찰 손실 수두가 되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베르누이 식에서 반드시 미터 차원을 가질 때만 요 그
마찰 손실 수도항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까 했던 대로 2지분의 V제곱, 2지분의 로 V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마찰 손실 수도항 이 항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로지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제곱 플러스 H 이꼴 일정하다. 요 형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식의 차원이 좌변도 미터 차원을 가지고 우변도 미터 차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식항에다가 요렇게 생긴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집어넣어야 그 식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식의 이 차원도 모르고 그냥 갖다 넣게 되면은 식 값이 완전히 다 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디자인 빌더에 대한 이야기 조금 간단하게 다시 상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